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10월 13일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고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코어 CPI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미국 내의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인플레는 심각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쪽 박스에 있는 음식료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이슈화되고 있었던 주거비, 운송비, 의료비 이 세 가지 역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여전히 물가 상승 압박이 장난 아니다. 우리 이제 긴장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생각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3% 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시의 낙폭은 축소되었고 결국 나스닥 지수는 이날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어차피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한다. 이러한 분석이 난무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볼까요? 그 다음날 10월 14일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내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3.08% 하락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라?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악재가 아닌 게 아니었어? 왜 이제 와서 악재로 작용하는 거야? 혹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선반영이 아니라 후반영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일 장 전에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일 증시는 급등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 맞다 지금 물가가 높지 이러면서 그 다음날 14일에 증시가 급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말 영국의 신임 총리께서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위로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영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여러 투자기관들은 가장 안전한 자기 나라의 국채를 큰 비중으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버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에 투자한 많은 기관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국의 연기금은 영국 국채에 작년 기준으로 2,500조 원 정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안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뛰자 담보가치 하락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도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고 또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 내가 국채를 다 사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6%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국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바로 국채금리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바닥으로 주저앉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자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눈치를 챈 거죠. 영국 중앙은행 어차피 양적 완화 오래 못해. 지금 물가 상승률이 10%대인데 어떻게 돈을 더 풀 수 있겠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준다고? 이때가 기회야. 지금이라도 손절하자. 이 틈을 타서 국채를 매도하면서 시장에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60억 파운드 규모 연금을 신탁 관리하는 한 전문가는 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발표하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20%를 팔면서 손절하면서 탈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리지 않았지만 즉시 자산의 비중치의 조정을 위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빨리빨리 매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여러 투자기관들이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주니까 이 틈을 타서 그냥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고 시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채금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중앙은행에서 예정대로 양적 완화를 일시적으로만 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강하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더 오랫동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감세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표도 나오면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13일에 미국 증시가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급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현재 영국의 국채 시장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임 총리가 감세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14일에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재무장관 역시 잘렸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냥 안 할게 이런 말을 하면 효과가 없죠. 대표 인물을 한 명 자르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임 총리는 자기가 총회하고 있는 콰탱 재무장관을 자르면서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감세안 발표를 철회하면서 모든 것을 원위치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감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3.5%까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나락으로 간다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10년물 국채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위기를 점점 고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가 흔들리는 영국발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 이탈리아에게도 전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것 또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14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하나의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 장 초반에 발표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기대 인플레 값이 최근 들어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14일 장 초반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 값이 5.1%로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아하니 인플레가 진정될 기미는 안 보이고 조금 더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일 13일의 상승에 이어서 14일 장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가 1.1%까지 올라갔었지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게 발표되면서 아차 우리 물가 여전히 높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증시의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발 리스크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